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명리학 강의하는 일석유용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재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에 있는 사주와 울로라는 것을 토대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란 말이 뭔 말이냐. 우리 사주팔자, 우리 명리학 공부는 사주팔자를 알기 위해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태어난 연도가 오늘이 2023년 양력으로 2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연주는 올해 계묘년이 되는 거고, 현재 양력 2월이 갑인월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력 2월 15일은 갑진일이에요. 지금이 오후 2시경이거든요. 14시는 우리 명리학에서는 미시라고 합니다. 그 미시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하나 비죠. 이것은 이 시두법에 의해서 60갑자를 쉬는 거예요. 오늘 갑하고 기, 그러니까 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갑하고 기로 태어난 일간들은 자시에 태어나면 갑자시가 됩니다. 그러면 갑자시부터 숫자를 세야 돼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간에 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사주를 뽑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시중에는 만세력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더마뱀 만세력, 원강 만세력, 또는 정인 만세력, 만세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쉽게 사주팔자를 뽑게 되다 보니까 이런 구식 방법, 제가 쓰는 이 방법은 이 만세력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만세책 여러 개의 책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책을 저는 주로 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성명하는 방법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절입 시간과도 정확히 적혀 있어서 컴퓨터 만세라는 책을 저는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정해지는 거죠. 사주 팔자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에서 팔자가 되는 거고,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소관이야, 왜 내 팔자는 이래요, 이런 류의 어떤 속설들 있죠. 팔자가 되는 거고, 이게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그래서 이걸 사주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 합해서 사주 팔자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사주와 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주팔자를 산출해 보는 방법을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이런 류에 대한 해석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뽑을 때 저같이 책을 보고 뽑으셔도 되고 어플을 보고 뽑으셔도 돼요. 그거는 각각의 어떤 고유한 어떤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책으로 뽑을 줄을 알고 난 다음에 휴대폰 어플이나 컴퓨터로 뽑으시는 게 맞지, 너무 조금, 저는 굉장히 권유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권유하는 방법은. 어찌됐든, 이렇게, 사주팔자를 뽑는 방법은 책이나 어플로서 뽑는 거고요. 그리고 책에 보면 우리 45페이지 상단에 동지설이라고 있어요. 간혹 예전 저도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제 부모님이 동지가 되면은, 절에 가서 이렇게 팥죽을 가지고 오면서 그의 해에 묵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팥으로서 그런 행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지 세수설이라고 있습니다. 동지가 되면 그 다음 해가 된다. 동지라고 하면 그 해에 대설절의 중간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하고 낮 길이가 각각 틀린, 이게 밤이 더 길게 되는 그런 절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동지가 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라는 그 설이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다 속설에 불과하는 거고요. 물론 그에 대한 어떤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어떤 학설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력으로 2월 3일 되면은 그 다음 해가 되는 거고,
양력으로 1월 정도 되면 아직 음력으로는 그 전년도가 돼요. 그러니까 작년 2022년도는 이민년인데 양력으로 2월 3일 돼야지 개묘년이 시작을 하지만 거의 이제 양력으로 그러니까 이민년 음력으로 12월 되면은 이미 그 다음 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명리학적인 해석만 하게 될 뿐이지 동지설을 우리가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 밑에 이제 내려가면 월주라고 있는데요. 뭐 이게 월을 뭐 만세로 보지 않고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읽어만 보십시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우리 교재 46페이지 일주라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는 그냥 양력으로 오늘이 2월 15일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오늘이 갑진일이에요. 내일은 2월 16일은 을사일이고 그 다음에 2월 17일은 병호, 2월 18일은 정미 이렇게 각각 60갑자로 계속 흐릅니다. 60번씩.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60갑자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날에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다 갑진일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을사일에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는 병호일이고 그 다음에는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갑일을며 병진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 일에 태어난 이 생년, 월, 일이 일단은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해당 일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출생시를 이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두법이라고 합니다. 시두법.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플로 쓰면은 이거 알 필요 없으세요. 그렇지만 정말 명리하고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이 시두법도 알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기 일간들은 갑자시에부터 시작을 해요. 갑자시부터. 그리고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심이, 임신, 계유 그리고 갑술, 을해 을해시까지 해시까지 있으니까요. 그렇게 산출되는 거고요. 을목하고 경금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병자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신사, 이모, 개미, 갑신을류, 병술, 정해 이렇게 쭉쭉쭉 나가게 되겠죠. 병신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무자시부터 산출합니다. 정임으로 태어난 일간들은 경자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무계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임자시부터 산출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두법인데 외우는 방법을 간단히 저가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갑기가 가장 먼저 나타나죠. 뒤에서 합을 배우게 되는데 천간합에 이거 다 배속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갑기합은 갑자시, 을경합은 을경은 병자시. 여기까지는 외우는 방법은 그냥 무난합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갑기는 갑자, 을경이는 병자. 그 다음에 병하고 신일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가 나쁘게 말하잖아요. 이 병신이라고. 이 병신일간들은 무자, 자녀가 없다. 무자시. 정님이라는 사람 이름이죠. 여자 이름들, 어머니 이름들. 정님이 친구는 경자. 무계, 그러니까 무계 있는 남자는 임자가 있더라. 그래서 무계는 임자라고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이렇게 외우면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어플로 하는 것도 물론 뭐 여러분들의 어떤 기호 자기만 취향이니까 뭐 알아서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기왕 명령을 제대로 할 거면 이것도 우리가 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야자시, 조자시 막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해에 그 날에 가령 오늘 2월 15일 저녁 23시 뭐 50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걸 조자시로 분류를 해서 뭐 갑진일에 뭐 해당 시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류의 학설들이 있는데
이거는 따르면 안 됩니다. 11시 반, 그러니까 23시 50분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일주의 병자시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11시, 그러니까 그 날에 11시 30분이 지나면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약간 시간의 오차가 좀 있어요. 그것은 약간 이제 뒤 시간에 다음 시간에 배울 수도 있고 이번 시간에 배울 수도 있겠지만 각 지역에마다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그게 몇 분 차이예요. 불과 7, 8분 뭐 왔다 갔다 10분 내외의 차이기 때문에 그 경계시에 있는 사람만 그 해당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11시 반이 넘었다 하면 다음 날로 봐주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출생하는 것, 산출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야자시, 조자시에 대한 부분이 분분해서 이런 문헌을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명리계에 몇 분의 거목들이 계셨습니다. 한 60년간 명리학을 감정했던 독의 박재환 선생, 그리고 뭐 명리학의 천재라고 불리는 자강 이석인 선생, 이분들은 굉장히 명리학에 일찍부터 눈을 뜨시고 사주 명리로서 대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분들을 일화도 많이 있고 책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두 분이서 언제 한번 같은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난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이 만났던 일화가 있는데, 야자시 조자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서로에 대한 질문했을 때 각각 그냥 치용하지 않고 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산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명리학을 따르는 후학들은 그냥 일반시로 산출해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두법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표시를 해놨다가 하나씩 이어보시는 방법 하겠습니다. 동경 127.5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4년 2월 17일부터 61년 6월 28일 이 사이를 뺀 이 시기에는 127.5도를 사용했는데 6월 28일 음력 이후부터는 135도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인데, 그 시절에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어떤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시, 그러니까 어떤 미국하고 작전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시간의 오차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거를 동경 135도시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6월 28일부터는 출생시가 30분이 앞으로 미뤄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시가 시작하는 시기는 동경 127.5도일 때에는 그 전날에 23시 1분부터 그 다음날 01시까지가 자시가 돼요. 127.5도일 때에는. 동경 135도일 때는 어떻게 되냐, 23시 31분부터 01시 30분까지가 자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동경 127.5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떤 팔자는 이 30분 사이에 안 걸린 팔자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30분 사이에 걸리는 사람들은 다음 시를 쓰거나 그 전시를 써야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주팔자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출생시는 인간의 말년을 논해요. 말년. 늦은 나이, 성가에서 결혼해서 인생 후반기를 논하는 거고, 또 여기를 자녀의 집, 자식궁에 해당이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류가 범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127.5도냐 135도냐. 127.5도가 사용할 때에는 이 54년 2월 17일 음력부터 61년 6월 28일 이때 출생하게 되면은 이 정시로 해당해야 되는 거고, 이 6월 28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전부 다 30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용하는 어플이 있으시죠? 이런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플은 다 거기에다 맞춰서 적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플 쓰신 분들은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고전 방법을 사용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실 분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사주팔자를 해석을 할 수가 정확히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고,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 출생시가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힘을 적용하게 됩니다. 낮 시간대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시계바늘이 0시일 때, 여름에만 적용했습니다. 0시일 때 1시로 옮기는 그런 시계바늘 조작 방법으로 인해서 약 여름에 뭐 양력으로 7월부터 뭐 8월, 9월까지 이렇게 적용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들도 전부 다 만세력 어플들은 다 보정해서 해석에 그렇게 맞춰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만세력 책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기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봐야지만 출생시의 오류가 적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출생시에 따라서 약간의 분의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태어나고 있는 61년 6월 28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시가 전날에 23시 31분부터 그 다음날 1시 30분까지가 자시가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축시는 01시 31분부터 03시 30분까지가 축시가 되는 거고, 쭉쭉쭉 계속 내려가겠죠. 해시는 저녁 9시, 그러니까 21시 31분부터 23시 30분까지가 해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데, 그러나 이 경계시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경계시. 가령 뭐 1시, 새벽 1시 뭐 28분에 태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자시가 되겠지만, 그런데 각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그거는 이 동경 135도가 올리는 그 시기가 있어요. 기점이 어디냐? 우리나라 중간 지점이 대전 기점이에요. 대전 기점. 대전 기점에 태어난 사람들이 정시입니다. 이때가. 그런데 서울도 이 시간 변계선에 거의 중간에 같이 있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서쪽이나 동쪽에 있는 어떤 출생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차가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이 경계선 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 출생을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물어서 산출을 해줘야 돼요. 이 표는 이 컴퓨터 만세력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동경 135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뭐 1시에 태어났다 이런 건 상관이 없어. 근데 1시 25분부터 35분까지 출생자들을 지역을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산 같은 경우는 오차가 6분 정도 있어요. 6분. 그러니까 이 부산의 출생자들은 01시 22분이나 3분부터 자시가 시작하는 거예요. 대구도 4분 30초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 25분 30초부터 자시가 해당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과연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그 출생을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와가지고 출생을 했을 때 그 오행의 기운을 받았을 때 사주팔자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출생시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가 우리 아버님 세대들, 그러니까 40년, 50년, 60년에 출생하시는 시골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때는 시계가 너무 귀해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출생시를 산출할 때, 소 여물 줄 때, 새참 먹을 때, 닭이 울 때, 저녁밥 먹고 1시간 있다 났 때, 아무튼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기 때문에 출생시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명리학자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출생시를 유출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 우리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우리 현 시대 우리 분들은 거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출생시를 알 수가 있어요. 정확히 몇 분 몇 초인지, 몇 시 몇 분에 출생한지는 대략 거의 다 압니다. 모르시는 분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그랬을 때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세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산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것까지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어떤 분들만 해당이 되냐면 경계시 부근, 그러니까
1시 반 기준 뭐 20분이나 40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 3시 20분에서 40분, 5시 20분에서 40분, 이 지역, 이 출생시 변경 시점에 출생한 사람들이 한해서만 이 표준에 대한 그 시 변경 기준을 알고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동쪽은 좀 빨리 해가 뜨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요. 서쪽은 해가 좀 늦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는 4분 30초가 추가가 돼요. 인천도 3분 30초. 동쪽에 있는 부산은 마이너스 6분. 여기에 있는 우리 이제 울릉도나 독도는 더 8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명리학자라면 이 부분들까지 전부 다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61년 6월 28일 이후에 출생자는 135도, 54년부터 여기 그 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동경은 127.5도. 이거 하나 아셔야 되고, 썸머타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경계시 부근에 출생한 사람들의 출생시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사주팔자의 나머지 연, 월, 일, 이 시를 정확히 유추할 수 있다는, 추리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유의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출생시와 사주에 대해, 사주와 울로에 대해서 수업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